나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하루를 준비하며 어떤 꽃을 고를지, 어떻게 하면 웃음을 더 크게 피워낼 수 있을지 수없이 상상했다. 장미꽃다발을 들고 기뻐할 그녀의 얼굴, 그리고 그 웃음 속에 비칠 우리 가족의 따뜻한 시간들.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16년 동안 아내이자 친구, 그리고 딸의 어머니로 살아온 그녀.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수진을 깊이 사랑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고 여명에 물든 하늘은 부드럽게 번져 있었다. 마치 그날이 특별해질 것을 예고하듯 고요했다. 나는 조용히 집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바닥 가득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급히 벗어 던진 듯한 그녀의 원피스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닌 본 적도 없는 남성의 셔츠와 바지가 무심히 놓여 있었다. 그 작은 천 조각들이 내 심장을 옥죄며 불길한 예감을 속삭였다. 처음엔 애써 다른 이유를 찾으려 했다. 혹시 친구 옷과 섞였을 수도 있고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계단 위로 이어진 옷가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요동치며 거대한 불안이 밀려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이내 침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숨소리와 신음. 내 집에서, 내 삶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 머릿속을 울렸다.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자 숨이 멎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진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 누워왔던 침대 위에서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어야 했던 열정과 사랑이 다른 남자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켜 방향을 잃었고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그 남자에게만 모든 시선을 쏟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세차게 닫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로 겨우 내려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며 가슴을 불태웠다. 달궈진 쇠붙이를 가슴 깊숙이 박아 넣은 듯한 고통.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었다. 현관으로 달려가 바닥에 널브러진 그의 옷가지를 움켜쥐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 사이로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내 삶을 침범한 낯선 존재의 증거였다. 나는 그 옷더미를 두 팔 가득 안아 마당으로 나갔다. 트렁크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낼 때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천천히 기름을 쏟아부었다. 옷 위에 스며드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기름에 적셔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성냥불을 대자 불꽃이 한순간 치솟아 올랐고 옷감은 혀를 내미는 불처럼 타올라 빛과 검은 연기를 하늘로 토해냈다. 불길은 거칠게 퍼져나가며 그 사람의 흔적조차 모조리 삼키는 듯했다. 나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성광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한 조각씩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불빛은 나만의 증오이자 깨진 신뢰의 죄였다. 불이 남긴 재가 식어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침실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턱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얇은 수건 하나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나를 보았고 내 등 뒤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이미 오래전에 연마된 담담함으로 말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목소리에는 웃음도 위로도 없었다. 그 말에는 시린 조소와 붉은 분노가 함께 실려 있었다. 수지는 말문을 잃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울음은 이전과는 다른 자기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소리였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그가 나타났다. 그도 마찬가지로 수건만 걸친 채였고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차 열쇠와 휴대폰을 내던졌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짐 싸서 나가. 그 순간 수진이 몸을 던져 나를 막으며 매달렸지만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무언가 말하려고 얼굴을 찡그렸고 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주먹을 거두었을 때 그는 거의 기운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말했다. 꺼져.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옷을 집어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그녀만 남아있었다. 그녀의 호소는 더 이상 나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배신과 거짓이 우리 삶을 산산이 부수어버린 뒤 남은 건 허무와 폐허뿐이었다. 나는 그 집을 떠났다. 문을 닫고 차를 몰아 어딘지도 모르게 달렸다. 일주일이 흘렀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무정하게 흘렀다. 그녀는 친정집으로 간 상태였고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았다. 메시지는 겉으로만 형식적이었다.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도 밤에도 내 안은 텅 빈 분노와 공허로 채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붙잡아 준 유일한 존재는 지혜였다. 그녀의 웃음, 어설픈 장난, 작고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온도였다. 나는 수차례 마음속으로 연습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16살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잔인한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쌓아올린 가정이 무너졌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입술은 굳어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망설임 끝에 결국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지혜가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밝은 얼굴로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평범하고 사랑스러워 차라리 시간이 멈췄으면 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다. 지금 이 순간이 오기를 차라리 영원히 피하고 싶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지혜야, 아빠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감정은 이미 묻어나왔다. 지혜가 눈을 깜빡이며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동자 속에는 어렴풋한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야. 엄마, 무슨 일인데? 이 말을 찌푸린 채 묻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저렸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켰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너희 엄마가...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뭐 했는데? 지혜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리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갔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순간 지혜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커다래진 두 눈이 나를 꿰뚫듯 바라보았고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떨리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직접 봤어. 더 이상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지혜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한 듯 보였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내 앞에서 딸의 세계도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듯했다. 지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다.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오직 혼란과 상처만이 가득했다. 고지어 방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나는 부엌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다. 딸에게 가장 가혹한 진실을 전해버린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말해야 했던 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그녀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되살아났고 가슴속 분노가 다시금 치솟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흘째 되는 날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또다시 수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짧은 메시지가 아니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문자는 짧았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어진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처절했다. 제발 재훈,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뭐든지 할게.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손끝은 멈춰 있었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답을 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으로 끝내야 할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결국 짧고 건조한 문장을 보냈다. 내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 약속한 날
나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내 안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곧 그녀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만남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피곤에 절은 얼굴, 대충 묶은 머리, 눈가엔 붉게 부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의자에 앉는 손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재훈아. 나지막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녀의 말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널 그리고 지혜를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그 후회가 단지 들켜버린 뒤에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왜 그랬어? 나는 가능한 차분하게 물었다. 왜 우리를 배신한 거야?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테이블 위 냅킨 끝을 만지작거렸다. 나도 몰라. 희미하게 흘러나온 대답은 오히려 내 분노를 더 키웠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 외로웠고 혼란스러웠어. 너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실수했어. 정말 큰 실수였어.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고 그 변명은 내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실수.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2달 동안 거짓말을 하고 날 속인 게 그게 실수야?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제발 재훈,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줘.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등받이에 기댔다. 머릿속에서는 두 감정이 치열하게 싸웠다. 이제 끝내야 한다는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시간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망설임. 결국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누구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름조차 꺼내는 걸 두려워하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수야. 거의 속삭이듯 흘러나온 대답. 홈스쿨링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어떤 아이 아빠야. 민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 낸 이름으로 각인될 것이었다. 얼마나 된 거야?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물었다. 수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2달. 그 짧은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입안에서 말이 굳어졌다.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지만 소리로 들으니 실감이 또렷했다. 수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2달이나 이어졌지만 난 그만두고 싶었어. 정말이야. 매 순간 죄책감이 들었어. 죄책감? 나는 비웃음을 삼키며 되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고? 그녀는 고개를 다시 숙이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눈가의 붉음이 더 선명해 보였다.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싸울 거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내 신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게. 그 말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현실과 동떨어져 들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오랜 시간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배신은 우리 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내미는 말들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고 감정은 복잡하게 엉켰다. 용서라는 말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서로 충돌했다. 넌 이해하니? 나는 낮게 물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절망과 간청이 섞여 있었다. 제발, 재훈. 그녀가 간절히 읊조렸다. 무엇이든 할게. 정말이야. 상담도 받을게. 그녀가 힘겹게 덧붙였다. 무슨 일이든 견딜 거야. 어떤 시련이든 감당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는 냉정함이 자리했고 다른 한켠에서는 오래 쌓아온 시간들을 버리기 어렵다는 약한 목소리가 있었다.
결정은 아직 내릴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지폐를 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한숨이 섞인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수지는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와 불안이 번진 표정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이건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이었다. 우리의 미래는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없었다. 카페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폐부를 스치는 차가운 공기가 내 숨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머릿속은 결코 조용해지지 않았다. 분노와 허탈함, 실망이 뒤엉켜 나를 눌렀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도 거친지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말들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진심 어린 후회인지 자기 방어인지 분간이 어려운 목소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배신을 잊을 수 없었다. 2달간의 거짓말, 우리 가정을 부쉈던 그날의 광경은 악몽처럼 매일 나를 찾아왔다. 지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거나 친구 집에 머물렀다. 엄마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스스로 이 상처를 견디려는 듯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아직도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누굴 위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힘이 없었다. 누군가를 달래거나 어루만질 여유조차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매일 밤 불 꺼진 집 안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되새겼다.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다. 다퉜고 의견이 어긋났고 서로에게 서먹해진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통째로 무너져 내린 적은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었는지 그 질문은 밤마다 나를 찢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 수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답을 보냈다. 내일 만나자. 이번 만남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허기가 그녀를 끌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었다. 카페 문을 열자 수지는 이미 앉아 있었다. 전에 본 모습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피곤에 찌든 얼굴, 대충 묶은 머리칼, 눈가에 남은 붉은 자국. 그녀는 불안한 그림자를 안고 있는 듯했다. 다가가자 조심스럽게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재훈아, 와줘서 고마워. 목소리는 가늘고 부서질 듯했다. 나는 감정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다. 내 안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냉정해야 했다. 이제는 답을 들어야 했다. 난 답을 찾으러 왔어. 왜 그랬어? 왜 우리를 배신한 거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에 쥔 냅킨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솔직히 그럴 만도 하지. 나도 이해해. 그 말은 약간의 체념과 동시에 애처로움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변명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듣는 일과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 수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계속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 민수는 내가 가르치던 아이의 아빠였지. 아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그의 말이 편하게 느껴졌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편해졌다는 단어가 주는 배신의 무게를 씹었다. 그것은 내게는 모욕이자 망가진 신뢰의 증거였다. 편해졌다. 나는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나보다 더 이해받았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난 외로웠어, 재훈아. 나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건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말끝을 잇지 못한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드러냈다.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 나는 더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죄책감을 느꼈다면 왜 그만두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길고 답답한 침묵만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 사이의 틈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다시금 절감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수진이 마침내 속삭였다. 어쩌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말을 주고받았지만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끝이 난 걸까? 정말 이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질문에 그녀는 필사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 뭐든지 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재훈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떠나고 싶은 마음과 단 한 번쯤 기회를 줄까 하는 갈등이 내 안에서 부딪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나는 앞만 보려 했었다. 일에 집중하고 지혜와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아침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미완의 감정들은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대화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뿐이었다. 이혼 절차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 외의 모든 주제는 닫혀 있었다. 어느 밤 나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움직였지만 내 머릿속은 그 자리에 없었다. 생각은 끝없는 미로 같았고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열자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문 앞에는 민수의 아내 경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물러날 기색은 전혀 없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당황한 채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녀를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다. 경희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기품이 배어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엔 오래 감춰온 상처가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그 감정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경희는 깊게 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수가 여전히 수진과 만나고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당신이 그녀와 끝냈다고 했을 때 나도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경희는 핸드폰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민수가 휴대폰을 숨겨두길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엔 나는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화면 가득한 메시지들.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정리되면 다시 만나. 그날 밤 너무 그리웠어. 손에 힘이 들어가며 기계가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난 끝난 줄 알았어. 거의 속삭이듯 뱉어낸 말.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경희는 나를 지켜보았다. 그 눈빛엔 고요했지만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 둘 다 그렇게 믿었죠. 그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끝내지 않는 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응시했다. 그 말이 사실임을 나 역시 직감하고 있었다. 경희는 이미 수없이 고민해온 듯 단호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묻자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희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목소리를 더 낮췄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엔 매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을 폭로합시다. 우리가 무너졌듯이 그들의 세계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들의 삶도 파괴한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선택 같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러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희가 단호하게 끊었다. 잘 들어요, 재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순간 부드러워졌지만
결의만큼은 더욱 굳세어졌다. 우린 그들이 저지른 짓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경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되새기며 바라보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기만할 거야.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더 이상 그들의 배신 속에 갇혀 살 수는 없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경희와 나는 각자의 변호사를 만났다. 나는 감정의 혼란을 뒤로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처음에는 수진이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그녀가 아직도 민수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을 눈치채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지혜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져왔다. 민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경희가 증거를 내밀자 그는 집을 떠났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세계는 우리의 삶이 그랬듯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그 후로 나는 몇 차례 경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상의 자잘한 일들, 어떻게 하루를 버티는지, 서로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녀는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배신을 걱정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내 안은 비어 있었다.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남겼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어느 저녁 베란다에 앉아 커피 잔을 들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천천히 기울어 가고 있었다.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일지 몰랐다.